그게 농문 임성주라는 도화미제 제자인데 또 주기파예요. 이분에 오면요, 여전히 이제 또, 자,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허령지각, 텅 비어있고 이때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것일 뿐이니 비록 기질 가운데 두루 본체로서 존재하긴 하지만 실은 기질에 구속되질 않는다. 기질의 뿌리가 되면서도 기질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자리는. 그래서 기질이 비록 탁해도 마음은 광명하며 기질이 잡박해도 마음은 정밀하다. 그래서 기질에 남고 모자라고 후하고 박함이 만 가지로 다양하나 사람마다 마음 생겨먹은 게 다 다양한데 영성지능의 수준이 정말 다양한데 근원의 영성에 있어서는요, 다 똑같이 갖고 있다. 만 가지로 다양하나 마음은 단지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이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의식, 허령지각이 본바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 않고 성인과 범인이 다르지 않다.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고 이 성인과 중생 간에 다르지 않아서 이것이 신명이 살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 한 몸을 주재하고 온갖 변화를 낳고 신묘하게 하는 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신통한 허령지각자리다. 똑같죠? 여기 불교랑 다릅니까? 이게 보살들이에요. 이 양반들은. 선비들은 보살도를 하는 양반들이에요. 이 허령지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양심의 원리를 치국 평천하까지 구현해야 된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기일분수라는 건요, 이거는 읽진 않겠지만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성리학을 이해하려면 이일분수, 기일분수는 아셔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다 끝났고, 면후 곽정석 선생은 제가 2결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리파입니다. 모든 것을 원리로 설명해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방금 이런 도화미제나 농문 임성주는 기로 설명할 수도 있듯이 면후 선생은 모든 걸 리로 설명해요. 자, 시공을 초월한 이런 순수한 소이연의 원리가 밖으로 표현되면 소당연의 원리로 나와서 청탁 수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게 다 원리의 작용이다. 로고스 없는 데가 어딨냐라고 주장하고 모든 것은 로고스가 주재한다라고. 결국 양심마저도 로고스가 더 핵심이다라는 걸 다시 밝혀낸 게, 강조한 게 면후 곽정석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로 올수록 주리파가 더 힘을 얻습니다. 로고스. 왜냐면요, 서양 문명은 기운을 잘 밝혔다고 본 거예요. 서양에 대항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로고스예요. 서양이 기운의 신묘함은 더 능한 것 같다. 물질명을 너무 잘 다루니까. 주리파 입장에서 보면 서양 과학은 기의 세계죠. 현상계를 잘 다스리니까 서양은 기가 발달됐다라고 보고 기에 대한 연구가 탁월하다고 보고 우리는 리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제일이니까 마지막에 로고스에 많이 영향이 결집됩니다. 선비들의 관심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 조선 문명이요, 로고스 밝힌 문명이다라는 걸 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로고스를 많이 연구하다가 이제 조선 이렇게 성리학이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은데 주리파에서만 로고스 연구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서인계열에서도 기정진이나 이항로 같은 분들 다 주리를 해요. 로고스를 강조하면서 학문을 전개하는데 요게 있어요. 로고스 강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일분수라는 말을 써요. 이일분수. 요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로고스는 하나인데, 로고스는 본래 하나인데 우주에 하나의 로고스만 있는데 그게 쪼개져서 각각의 직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 원래 로고스는 하나인데 그게 쪼개져서 희노애락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음양오행의 로고스 어떤 기운이 변화하면서 거기 각각의 로고스도 쪼개지고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건데, 이일분수를 강조하면서 선비들이 자꾸 이걸 기의 일로만 얘기한다고요. 이일분수. 원리는 하나인데 기운은 쪼개져 있다. 그래서 자꾸 기를 천시하는 이론으로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율곡은 아예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율곡도 주기론자인 율곡마저도 이동기라고 그랬어요. 이동기는 또 같은 말인데 율곡은 이통기국이라고 그랬어요. 원리는 어디든 통해 있는데 기운은 국한돼 있다. 자꾸 현상계는 기로 이루어져 있고 절대계는 로고스가 지배한다는 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율곡도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됐냐면 자꾸 절대계는 로고스, 현상계는 기운 이런 식으로 도식으로 오니까 이일분수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임농문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만 읽어드리면 뭐 안 읽으셔도 되는데 10페이지 거기 기일분수 있죠.
이제 사람들이 매양 이일분수를 얘기하면 원리는 하나인데 직분은 다양하다는 얘기를 이동기, 원리는 같은데 기운 때문에 달라졌다. 기운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꾸 현상계의 모든 분열에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원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얘기를 했으면 뒤에 분수도 원리가 쪼개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원리 얘기로만 봐야지 왜 이렇게 기를 집어넣냐는 거죠. 이일분수는 원리가 원래 하나이면서 다양하게 작용한다. 로고스가 이 얘기고 다른 말로 하려면 아예 기일분수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일분수. 기가 원래 하나이더니 또 쪼개져서 다양한 기로 작용하게 됐다. 그래서 왜 기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기운이라는 건. 자꾸 하나는 로고스만이 하나인 것 같고 기운은 꼭 차별만을 이런 분별과 차별만을 기가 담당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기운도 하나인 기운이 있고 쪼개진 기운이 있듯이 즉 보세요. 다밀청어의 기운이 있고 청탁수박의 기운이 있듯이 원리도 순수한 이니에지의 원리가 있고 기질에 따라 제한돼서 나타나는 이니에지가 있는 거다. 이일분수, 기일분수 이렇게 양대 이론을 하자. 이게 지당한 얘기 같은데요. 기일분수란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농문 임성주 와서 얘기한 거예요. 주기파, 그러니까 조선이 얼마나 로고스에 많이 집중했는지 아시겠죠. 율곡마저도 이통기국이라고 그래서 기운은 여기 맑은 기운이 우주의 근원이긴 한데 맑은 기운이 현상계에서는 맑은 기운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꾸 청탁수박의 제한된 기운만이 현상계를 지배한다 해서 자꾸 맑은 기운 자체에 대한 얘기를 율곡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기국 그럴 때는 원리는 어디든 통해 있는데 기운은 제약돼 있다.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말하면 맞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다 기운으로 쪼개져 있죠. 근데 우리가 로고스는 하나라고요.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이런 말을 당시 주리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꾸 이런 말 하다 보니까 기운도 하나다는 얘기는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문 임성주는 율곡을 비판한 거예요. 율곡은 왜 이런 말 못했냐 하는 거죠. 좀 더 밀고 나갔어야지 하면서 내부 비판입니다. 내부에서 기를 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서하담처럼 기를 더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라는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서하담 어떻게 본지 아세요? 서하담은 오히려 반대로 봤어요. 우주의 기운이 통해 있고 원리 때문에 우주가 쪼개진다라고 봤어요.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보세요. 태어에서는 기운이 하나였는데 뭐 때문에 쪼개졌어요? 천지만물이 쪼개져 천지만물의 로고스가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조선 선비들은 꼭 자기들 스승이 한번 얘기해 버리면 스승 말만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싸우게 돼요. 여유 있던 것들이 나중에 굳어지게 되면 옆에랑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다 맞는 말입니다. 어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현상계 입장에서 보면 이통기국도 맞고요. 이런 초월적인 기 중심으로 볼 때는 기가 로고스 때문에 쪼개졌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로고스, 만물의 로고스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기운이 쪼개졌다고 볼 수도 있고 기운이 하나였는데 원리가 하나였는데 다양한 기운들 때문에 원리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별말 다 있으니까 농문 임성주의 이 말이 딱 좋습니다. 이일분수 인정, 기일분수 인정, 끝.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이게 농문 임성주의 주장이라 잘 안 알려진 성리학자지만 대단한 분이고 이분 여동생이 임윤지당이라고 대표적인 여성 성리학자예요. 아주 학문적으로 깊어서 아주 인정받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잊혀진 존재. 이 조선 말까지 되게 유명했던 여자 성리학자도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오빠 공부하는 거 이렇게 넘어서 보다가 도통한 거예요. 자기도 도를 얻어서 그래서 또 결혼했다가 사별하고 이제 혼자서 계속 이제 또 다시 공부하다가 이제 결혼 생활 때 좀 못 하시다가 다시 또 말년에 또 이렇게 좀 인생의 불행을 만나면서 또 더 사상이 깊어지시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임윤지당이라고 이분도 하나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오빠랑 여동생이 다 조선시대 유명한 선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더 많이 이런 선비들이 남녀 구분 없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요 안에 핵심들을 많이 넣어보려고 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이걸로 우리가 조선 선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요. 우리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미래가 또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앞날이 아마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